자, 보면은 여기에서 처음에 총 금액을 일단 300만 원 입력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니까 식대가 20만 원이고 내가 차량이 10만 원을 우리가 지급해 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당이 한 5만 원 정도. 일단은 항목은 제가 좀 기타 수당 일로 해놨는데 이것도 저기 11-4번 여기 가셔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타 수당이라는 부분들 일단 제가 샘플로 올려놓은 거니까 11-4번 가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제가 5만 원을 등록해놨어요. 입력을. 자, 그러면 자, 기본급이 좀 줄어드는 거 보셨죠? 일단 제가 다시 금액을 좀 없애겠습니다. 자, 없애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기본 금액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 제가 여기서 20만 원 입력하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20만 원이 차감이 됐죠. 기본금에서. 또 차량 유지비를 10만 원 입력하면 또 기본금에서 또 차감돼 가지고 총 30만 원에 까졌어요. 차감됐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저희 쪽에서 기본금은 수정을 할 수 없습니다. 기본급을 수정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기본금을 300만 원 주고 싶다. 근데 뭐 식대랑 차량 유지비를 입력하니까 30만 원이 기본급에서 차감이 됐네. 자, 그때는 어때요? 여기 급여 총액에다가 이 수당 지급하려는 수당 항목까지 다 포함해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급여 총액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급여 총액에서 수정하도록 제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액에다가 330 입력하시면은 아까 처음에 입력했던 기본급이 300만 원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식대 20만 원, 차량 유지비 10만 원 개주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제 금액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그 11-3번에서 설정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매달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면 거진 뭐 1년 또는 뭐 계약직에 따라서 뭐 6개월 또 3개월 또 있겠지만 일단 계속 뭐 또 정규직이라 한다면 뭐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1년치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시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 1년치 동일한 어떤 부분들을 계약 설정된 부분들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11-1번에서 명세를 생성하시면 지방소득세 그다음에 뭐 소득세 같은 부분들은 다 차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하단에 사대보험 설정에 따라서 또 11-1번에서 명세서를 생성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이 다 공제 항목으로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공제 항목이 아마 딱히 입력되실 게 크게 있지는 않을 텐데 가령 일단 제가 여기다가 한 5만 원 넣고 연말정산을 이분이 일단 여기는 마이너스도 입력 다 가능합니다. 50만 원이라고 치고 고요. 근데 이번 2월 달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지급을 하거나 다시는 또 어떤 그 더 추가 어떤 세금을 내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50만 원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다시 그동안 원천 징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뭐 주는 어떤 금액으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그 통상 시급이 있는데 자, 통상 시급 무엇입니까? 월급제 같은 경우에 이 14,354원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자, 여기 물음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지금 보면 제가 그 기본급만 통상시급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설정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식대와 차량 유지비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과세만 그 뭐냐 통상시급의 어떤 그 계산하는 어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 기본급을 가지고 200구를 나누면 여기 식이 나와 있죠. 자, 14,354원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통상 시급 계산하는 그 시간이 200구를 나누는 값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리고 또 이제 금년 25년도 그 최저시급이 만 30원이잖아요. 그래서 만 30원 이상 돼야지만이 이렇게 검정색 표시가 되는 거고 혹시라도 만약에 금년 시급보다 최저시급보다 적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보셔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그 최저시급 200구로 나눈 그 어떤 통상 시급이 어떤 그 금년도 시급보다 낮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그 문제가 되잖아요, 당연히. 일단 뭐 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직원분이 또 어떤 이제 금액을 뭐 시급보다 더 적게 줬다고 이제 또 이렇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잘 보셔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 연동 부분인데요. 자 보면 근무 일정 공휴일 연동이라고 있어요. 근무 일정 공휴일 연동. 또 한번 물음표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안내. 보시면은 자, 보시면 급여일조 설정에 따라 공휴일에 근무가 있는 경우 수당을 자동으로 등록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결국 이런 옵션에 따라서 이분 어떤 그 8-2번의 근무 일정 있지 않습니까? 8-2번. 자, 8-2번은 뭐냐면 자, 잠깐 화면 보여드릴게요. 8-2번에 보시면은 막 2월 달에는
공휴일이 없죠. 그죠? 없고 이제 1월 달로 가볼게요. 1월 달은 공휴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1월 1일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구정 연휴가 쭉 있었죠. 만약 이때 근무를 했다. 이때 근무를 했다 그러면 이 8-2번에 이 근무일자하고 연동해가지고 어떤 공휴일에 그 일을 했으면은 그때 어떤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연동하지 않는 경우 명세서 생성 시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연동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8-1번에 어떤 그 근무일정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무일정이 있으면은 당연히 연동돼서 명세서에 반영이 되는 거고 휴일 수당이 없으면은 연동할 수 없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게. 자, 그리고 시설 설정에서 월급의 공휴일 유급휴일 여부를 체크한 경우 이건 뭐냐면 아까 11-4번 11-4번에서 공휴일 유급휴일 여부를 체크한 경우 자, 직원 근무 일정에서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추가 근무 시간과 휴일 가산 시 등록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휴일은 어떤 날이죠? 실제 그 뭐 국경일이랄지 있던 뭐 추석 또는 명절 또는 임시 공휴일, 대체 공휴일 이런 날이 공휴일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임시 공휴일할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날을 우리는 유급휴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래서 일단 근무 일정 8-10번과 8-10번에서 실제 그 공휴일에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근무 일정 공휴일 연동 체크에 따라서 명세서에 같이 유급휴일 수당이라는 그걸 항목으로 해가지고 수당 금액이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됩니다. 이거를 공휴일, 유급휴일 여부를 체크하지 않는 경우 추가 근무 시간을 발생하지 않고 휴일 가산 시간만 등록됩니다라고 되겠습니다. 당연히 체크 안 하면은 우리 주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적절하게 이제 잘 조절하셔가지고 뭐 또 기간의 어떤 계약상마다 근로계약서에서 어떤 합의한 내용마다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다른 의견 같은 경우는 뭐 국세청이나 또는 뭐 노무사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좀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야간 수당 연동이라고 있습니다. 야간 수당 연동. 그래서 물음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해보시면은 월급제의 야간 가산 수당을 직원 근무 일정과 연동하여 자동 계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연동하여 자동 계산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하고 직원 근무 일정과 연동하여 계산된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야간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잖아요. 근데 아마 주야간 보호 쪽에서는 저기 시설처럼 뭐 그 밤샘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주로 뭐냐면 그 뭐 단기 보호랄지 또는 뭐 가족 휴양제랄지 휴가제랄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24시간 또 이제 그 계속 풀가동을 해서 진행되는 주야간 보호가 있을 텐데 이제 그때는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24시간 단기 보호를 하는 거기 때문에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근무를 하셨다. 그러면 저희 쪽에 이런 그 옵션을 체크해 놓으시고 이제 8-2번에 그렇게 근무했다라고 이렇게 등록해 놓으시면 실제 그 야간 시간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예. 자. 그리고 퇴직 전입금 자동 생성 기능. 이거는 뭐냐면요. 또 물음표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보시면 또 이렇게 또 설명이 쭉 나옵니다. 퇴직 전입금 자동 계산 보시면 급여명세서 생성 수정 삭제 시 퇴직 전입금이 자동으로 계산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뭡니까? 11-2번 메뉴에서 여기 체크하시면은 자동으로 생성돼서 계산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 전입금은 임금.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자, 임금은 뭐냐면 과세 플러스 비과세, 즉 세정 금액이죠. 그래서 과세 비과세 다 포함해가지고 세정 금액의 12분의 1로 나눈 계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0.833333 이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퇴직전입금 관리에서 자 11-2번입니다. 퇴직전입금 비율이 설정된 경우 해당 값으로 계산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소속 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그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고시 내용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고시 11조 4에 보시면 5번 장기소속 장려금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는 종사자에게 지급하며 계속 근무지 기간에 따라 종사자 1인당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뭐 해당이 없는지 또는 해당된다면 몇 개월인지 자기 근속이니까 이런 분들 선택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있어요. 질문이. 뭐냐면 저희 쪽에서 이걸 딱 생성을 해보니까 8만 원 지급이 안 되고 8만 원 지급이 안 되고 우측에 남아있는 이 금액으로 계산이 돼요. 물음표 딱 클릭하시면 자, 왜 8만 원이 지급이 안 되고 왜 67,380원이 지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식이 쭉 나와 있어요.
원금은 8만 원인데 자, 위 금액에는 이 표에 나와 있는 금액에는 사회보험기관 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되어 있음. 그러니까 뭐냐면 공단에서 지급되는 대부분의 그 이런 수당 금액은 그 세금이 다 포함이 됐어요. 어떤 세금이냐? 바로 사회보험기관 부담금, 즉 개인의 부담금이 아니라 기관 부담금, 회사의 부담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퇴직전입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전입금은 본인의 퇴직전입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희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 금액에서 세금이 포함됐으니까 세금을 빼고 지급을 하겠다. 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세금을 포함시겠다. 우리는 그냥 이대로 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줄 수 있도록 제가 또 옵션이 있습니다. 11번 가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우측에 장기소속 장려금이라고 있죠. 장기소속 장려금에 장기소속 장려금에서 기간 부담금 및 퇴직 적립금을 제외한 금액을 직원급여로 책정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물음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하면은 장기소속 장려금을 직원급여로 지급할 때 공단에 준 금액 그대로 줄지, 아까 그대로 뭐예요? 뭐 6만 원, 8만 원, 10만 원이잖아요. 이 금액을 그대로 줄지 아니면은 이 기간 부담금하고 퇴직 적립금을 제외하고 줄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준다고는 옵션이잖아요. 제외하고 줄 때는 아까 그 제외되고 줄 때는 체크를 하시는 거고, 제외하지 않고 원금 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그대로 주겠다 그러면 이게 체크를 없애고 저장해서 하시면은 개선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거 지금 여부는 아까 옵션이 있으니까 뭐 세금 포함할지 말지를 뭐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대보험 쪽인데요. 사대보험. 자, 사대보험이 일단은 우리가 공제 항목이잖아요. 공제 항목. 이분이 총 그 과세금액, 비과세는 제외하고 과세금액에 대해서 이런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 건데요. 자, 강땡수 선생님이 지금 69세예요. 69세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만 60세 이상은 자, 보면은 이게 물음표 클릭해 볼게요. 자,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납부합니다. 그리고 자, 일일생은 만 60세가 되는 달 전달까지 납부하고요. 자, 이 어르신 아니 그 이 선생님은 만 60세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내실 필요가 없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제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실제 제외 대상 여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고용모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다 공제, 또 공감모 같은 경우는 공제라는 게 따로 그 제외가 없고요. 제외가 없고 여기 감경의 100% 선택하시면 100%다 제외가 됩니다. 100%를 감경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또 이제 선제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이건 대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좀 옵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제외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좀 확인하신 다음에 선제보험을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옵션은 다 동일하게 좀 적용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국민연금이랄지 또는 뭐 고용보험이랄지 또는 뭐 건강보험이랄지 또 장기요양보험이랄지 이거랄지 그다음에 또 선제보험이랄지 이런 분들 전부 다 보시면 고정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 자, 고정을 안 하면은 기본적인 금년도 비율로 이게 4대 보험이 계산이 되고요. 고정을 하면 이 아마 대부분 아마 고정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비율보다. 뭐 비율도 있겠지만 고정을 하는 경우는 뭐냐면 어떤 그 4대 보험 관련된 그 징수를 이제 1년치를 미리 우리가 얼마를 낼지를 미리 이제 계산된 금액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1년치를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한 달치를 입력하는 거예요. 한 달치. 한 달치. 제가 입력되는 것 좀 샘플입니다. 입력은 샘플이고요. 이런 식으로. 내는 뭐 1년치 금액을 뭐 12달러, 10달러로 쪼개가지고 그 실제 그 한 달에 대한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양가족 수는 뭐냐면요. 또 물음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부양가족 수는 본인 한 명을 포함한, 즉 본인을 포함한 거예요. 본인은 부양가족 수는. 본인 아마 연말정산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본인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만약 가족이 5명이다. 그래서 부부가 있고 그다음에 자녀가 3명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세 또 이하 자녀가 몇 명인지. 그래서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20세 이상은 인적공제는 안 되잖아요. 그 미만 이하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인원을 이렇게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그시고 보시면은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여기 구세청 이거 화면입니다. 구세청에 보시면은 근로소득 관리사이트 딱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일단 설명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쭉쭉 가서 내려가서 또 뭐 계산된 어떤 기준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계속 막 세액이 어떤 그 기준이 좀 변경되면 여기다 좀 올려놓는 것 같습니다. 안내를. 그리고
보시면은 자, 실제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강땡수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은 가족이 5명이고 20세 이하가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420만 원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전체 가족 수가 5명, 그다음에 20세가 2명. 그래서 조회를 누릅니다. 조회를 누르면 어떻습니까? 자, 소득세 67,380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6,730원. 자, 우측에 보시면 똑같죠? 여기.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간이세표에 나와 있는 이 금액 그대로 동일하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기관에 보시면은 대부분 아마 다 월급제이실 건데, 그래도 혹시라도 아마 운전하실 분께서는 제가 일단 이름을 강운전이라고 좀 써놨는데요. 일단 운전하시는 분께서 또 채용이 되시면은 이분은 하루 종일 계속 그 근무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 시급제로 아마 진행하실 거예요. 그렇죠? 시급제로. 자, 그러면 시급제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먼저 일단은 근로계약에 따라서 시급제라고 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 뭐 여기 보면 뭐 또 시설과 개별이 있는데요. 이 시설은 뭐냐면, 시설로 하면은 이렇게 조회되는 그 내용으로 통상시급, 책정시급이 보이는 거고, 개별로 하시면은 이 통상시급 금액을 좀 이렇게 좀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4번에 보시면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기간급여 설정에 여기에 시급에 관련된 내용이 좀 옵션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옵션에 따라서 이 시급 설정을 미리 시설해서 하실 수 있어요. 예, 하셔도 아까 개별로 다시 수정 가능하기 때문에 조정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시급제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수당목 관리는 공통으로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12-4번에서 입력돼 있는 뭐 수당이나 공제 항목들 다 그대로 동일하게 반영하실 수 있고요. 물론 이분 계약에 따라서 매달 지급되는 뭐 식대랄지 또는 뭐 이런 뭐 차량 유지비랄지 이런 부분들 다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미리 계약에 따라서 다 작성 미리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이제 11-1번에서 명세서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시급제로 했지만 이분이 과연 몇 시간 동안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 몇 시간 동안 했는 걸 알아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자, 보면 여기에 근무일정 연동이라고 되어 있죠. 근무일정 연동. 그래서 시급제는 8-2번에 근무일정 연동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8-2번에 근무일정이 등록되지 않으면 저쪽 프로그램 상에서는 연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8-2번을 보시면은 8-2번 갑니다. 8-2번의 근무일정표. 여기 보면 강훈조 선생님이 여기 나와 있어요. 2월 달치를 제가 좀 등록해 놨는데, 자, 2월 달치 어떻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전 시간, 오전 9시에서 11시간, 11시까지, 그다음에 오후 16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해가지고 전체 80시간을 이분이 일을 하셨어요. 여기 근무일정 연동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연차 사용 뭐 연동, 이거는 뭐냐면 한번 물음표 클릭해 볼게요. 근무일정 사용한 연차에 대해 인정 근무 시간만큼 자동으로 수당 계산합니다. 그리고 근무일정 연동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아까 그 8-2번 쪽에 8-2번 쪽에 이분에 대해서 연차 휴가가 가령 뭐 토요일 날에 했다라고 하시면은 물론 평일 하시겠지만요. 일단 여기다 등록하시고 급여 명세를 생성하시면 연차 수당이 그 이제 평균적으로 내 하루 그 근무 시간으로 해가지고 자동 계산돼서 표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좀 다 연동되는 부분이 똑같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공휴일 수당 제외 대상. 이거는 물음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주 평균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는 공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건 안내일 뿐이지 제가 따로 이렇게 15시간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분한테 뭐 지급한다 안 한다 그런 계산은 자동으로 체크되는 로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 공휴일 수당,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휴일이 뭐 추석, 설날,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그다음에 국경일 이런 빨간 날짜에 일을 했을 때 그 공휴일 수당, 즉 유급휴일 수당을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겠다 그러면 체크를 없애시는 거고, 안 주겠다 그러면 체크를 하시면은 지급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소 장려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고요. 사대보험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